오늘은 뇌졸중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뇌졸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을 알아보고 뒤쪽에 뇌졸중에 도움되는 음식과 뇌졸중을 예방하는 확실한 지압법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늘건강연구소 이성윤 원장입니다. 뇌졸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정상적으로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뇌 기능이 갑작스럽게 손실되는 질환인데요. 뇌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뇌혈관이 터지면 뇌출혈로 종류가 나눠집니다. 뇌졸중이 심각해지면 생기는 증상. 뇌는 혈관이 매우 발달되어 있고 복잡한 혈관이 얽힌 장부로 혈액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우리 몸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혈관이 병들어 막히거나 터지게 되면 몸 전체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로 인해 신경장애가 생기면 뇌압이 증가하고 각종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신경계를 관리해 주어야 합니다. 뇌가 보내는 세 가지 신호. 첫 번째, 갑작스러운 식욕 증가 및 입맛 변화. 뇌 기능이 떨어지면 도파민, 세로토닌 등 감정을 조절하는 호르몬에 이상이 생겨 입맛이 변합니다. 특히 이들은 우울감을 해소하기 위해 단맛에 집착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단맛을 먹는 것이 빠르게 기분을 좋아지게 하는 호르몬을 생성하니 계속 단 음식을 찾게 되는 것인데요. 이 증상의 문제점은 단맛이 많이 들어간 음식, 빵, 과자 등은 화학적인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 피를 탁하게 만들어 뇌혈관 건강이 더 나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두통. 두통은 뇌졸중의 대표적인 위험 신호입니다. 이는 머리에 뇌경색이 일어나 혈액 공급이 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피가 부족해지며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특히 고개를 위로 들 때 어지럽고 두통이 더 심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개를 들었을 때 목이 젖혀지면서 뒷골로 가는 혈관이 순간 찌그러지게 되고 머리 쪽으로 혈액 공급이 더 잘 되지 않기 때문이죠. 뇌 혈액순환이 잘 되는 사람은 고개를 젖혀도 뇌혈관이 건강하기 때문에 어지럼증, 두통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통이 나타나는 것은 뇌졸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건강 팁. 자고 일어났을 때 두통이 있다면 뇌졸중 의심해 보세요. 자고 일어났을 때 두통이 자주 생긴다면 수면 무호흡증을 의심할 수 있는데, 수면 무호흡증은 잠을 잘 때 뇌로 가는 산소가 적어지고 두통이 생기며 이 증상이 지속되면 뇌졸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수면 무호흡증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뇌졸중 증상을 치유해야 합니다. 세 번째, 발음 어눌함. 말할 때 사탕을 물고 하는 것처럼 어눌해지거나 말할 내용이 있는데 입이 잘 안 따라주는 것은 뇌졸중 전 단계인 뇌허열 증상입니다. 이 증상은 갑자기 생겼다가 대개 1시간 이내 멀쩡하게 회복되지만 자주 나타나면 뇌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하늘이 파랗다, 오늘은 날씨가 좋다 등의 간단한 문장을 읽어보면 뇌졸중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쉬운 문장도 제대로 읽기 어려워하면 뇌졸중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손저림. 뇌 손상이 오면 주요 신경이 모인 손에 가장 먼저 증상이 나타납니다. 손저림은 매우 흔한 증상이라 자칫 가벼운 증상으로 넘길 수도 있지만 반드시 뇌가 보내는 심각한 질환의 신호라는 것을 인지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뇌졸중으로 나타나는 손저림은 평소에는 괜찮지만 갑자기 저림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며 손바닥과 손등 양쪽 모두에 증상이 나타나고 한쪽 방향의 손에만 저림 증상이 생깁니다. 뇌졸중과 비슷한 말초신경병증은 손바닥이나 손등 중 한쪽만 저림 증상이 생기고 왼쪽과 오른쪽 둘 다 저림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뇌졸중이 뇌의 한쪽만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뇌 속의 신경은 각각 다른 쪽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저림이 나타나는 손의 반대편의 뇌가 손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림 증상을 방치해두면 한쪽 팔에 힘이 없어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때 뇌졸중인지 구분법은 눈을 감고 두 팔을 20초 동안 앞으로 나란히 자세를 취합니다. 뇌졸중이라면 한쪽 팔 힘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한쪽 팔이 더 아래로 내려와 있을 것입니다. 뇌졸중 도움되는 음식. 첫 번째, 바나나. 바나나는 칼륨이 100g당 360mg으로 매우 많이 함유되어 있어 뇌졸중에 도움이 됩니다. 그 이유는 칼륨이 뇌 주변 혈액이 응고되는 현상을 줄어들게 하기 때문인데요. 뉴욕 알버트 아인슈타인 의과대학 연구팀은 50에서 79세 여성 9만여 명을 대상으로 칼륨 섭취량과 뇌졸중 발병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는데, 그 결과 칼륨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꾸준히 섭취한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뇌졸중 발병률이 약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뇌졸중에 바나나는 매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90% 이상의 다크 초콜릿.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90% 이상의 다크 초콜릿은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크 초콜릿의 재료인 카카오 닙스는 지나친 혈류 상승을 억제하고 심장 동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크 초콜릿은 몸의 산화질소 양도 증가시켜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혈액이 깨끗해지도록 돕습니다. 세 번째, 더덕. 더덕에는 인삼, 산삼에 많이 들어있는 사포닌이 들어있어 뇌혈관에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그리고 더덕을 잘라보면 우유 같은 진액이 나오는데, 이 진액이 뇌혈관에 염증을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없애주고 뇌세포 노화 예방에 도움을 주므로 더덕을 자주 먹어주면 좋습니다. 더덕수 만드는 법은 1. 더덕 2개를 껍질을 벗기지 않고 흙을 제거한 후 한 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2. 냄비에 물 1리터를 받아 더덕의 소화흡수를 돕기 위해 무 4분의 1을 넣고 자른 더덕 2개를 30분간 푹 끓여줍니다. 3. 식힌 후 냉장 보관해줍니다. 주의할 점. 더덕은 인삼과 산삼에 비해 약성이 약해 매일 섭취해도 무방하지만 너무 과하게 섭취할 경우 소화장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100g 이하로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고, 더덕수로 섭취할 경우에는 하루 3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네 번째, 흑토마토. 흑토마토는 일반 토마토에 비해 혈액을 맑게 하는 효능이 약 3배 정도 더 높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토마토에 함유된 리코펜 덕분인데요. 리코펜은 몸속 염증을 줄여 혈액을 맑게 해주므로 꾸준히 섭취하면 뇌졸중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나온 연구 결과에 따르면 리코펜 섭취가 뇌졸중 발병률을 56% 낮춰준다고 합니다. 뇌졸중에 좋은 흑토마토와 포도. 흑토마토와 포도는 함께 먹으면 뇌졸중 예방에 매우 좋습니다. 이는 포도에 함유된 라스베라트롤이라는 항산화 물질 덕분인데요. 이 효소가 토마토의 안토시아닌 리코펜과 만나게 되면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을 맑게 하는 데 효능이 배가 됩니다. 흑토마토와 포도를 함께 먹을 수 있는 흑토마토 포도주스를 소개합니다. 흑토마토 포도주스 만드는 법. 1. 흑토마토에 십조 모양 칼집을 내고 끓는 물에 넣어 약불로 10분간 익혀줍니다. 토마토를 익히면 리코펜 체내 흡수율이 4배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2. 믹서기에 익힌 흑토마토 3개, 포도 열알을 넣어 곱게 갈아주면 흑토마토 주스가 완성됩니다. 주스 위에 견과류 한 줌을 갈아 얹어주면 뇌 건강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흑토마토 하루 섭취량. 흑토마토에 칼륨 식이섬유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 신장 환자는 1개, 일반인은 3개 정도 먹는 것이 적당합니다. 뇌졸중 예방하는 혈자리. 첫 번째,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신문혈 지압. 동양의학적으로 혈관은 화, 심장 소장 기운이 주관합니다. 따라서 혈관을 건강하게 하려면 화기운을 좋아지게 해야 하는데, 이에 좋은 혈자리가 바로 신문혈입니다. 신문혈은 손바닥을 펼쳤을 때 손목과 새끼손가락이 연결되는 사이 움푹 패인 곳입니다. 이 혈자리를 엄지손가락에 힘을 줘 지압하며 한쪽 손에
각각 30초씩 양손을 번갈아 지압해주면 됩니다. 두 번째, 혈액을 맑게 하는 용천혈 지압. 뇌졸중을 예방하려면 혈관 관리뿐만 아니라 혈관이 막히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인 혈액을 맑게 만들어야 합니다. 동양의학적으로 혈액은 수, 신장 방광 기운이 주관합니다. 따라서 혈액을 깨끗하게 하려면 수, 신장 방광 기운을 좋아지게 해야 합니다. 이에 가장 효과가 좋은 혈자리는 바로 용천혈입니다. 용천혈의 위치는 발바닥을 구부려 설 때 사람 인자 모양의 오목하게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지압해주면 신장을 강화시키며 혈액순환 및 피로회복에 큰 효능을 보입니다. 그래서 용천혈을 매일 둥근 펜이나 지압봉으로 자주 지압해주면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경성 화병에 좋은 예풍혈 지압. 뇌졸중은 신경감인, 화병 등의 증상을 주의해야 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나 신경감인은 좌율신경을 긴장시켜 뇌혈관 건강에 매우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양의학적으로 스트레스, 신경감인 등은 상하, 심포삼초 기운이 주관합니다. 이를 좋아지게 하는 혈자리는 예풍혈인데요. 예풍혈의 위치는 귓볼 뒤 튀어나온 뼈 옆 움푹 들어간 지점입니다. 예풍혈 지압 방법은 엄지손가락이나 손을 주먹쥐고 검지의 뼈로 예풍혈을 누른 상태에서 3분 동안 원을 그리듯이 돌리면서 지압해주면 되는데, 더 효과를 보고 싶다면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지압하면 됩니다. 예풍혈을 자주 지압해주면 기혈 막힘을 뚫어주어 머리 쪽 기혈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머리가 맑아지고 뇌졸중을 확실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